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회 전기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전자기하의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반경이 이런 원주상을 등속 원운동하는 전체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구심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전장기의 질량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등속 원운동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은 로렌츠의 힘,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운동하는 전자가 받는 힘은 로렌츠의 힘 해놓고요. 이때 그 힘은 자기에 의한 힘과 전기에 의한 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에 의한 힘은요,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그리고 전개에 의한 힘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 비, q, 9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좀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상 이제 원운동입니다. 실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이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원운동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운동의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은 같아야 하더라. 그럼 실상 이 구심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 적었던 것 중에 있어서 이 자기에 의한 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바베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 이 원동을 만족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전자가 운동하는 속도와 그리고 작용하는 자속 밀도의 관계가 직각이더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우리가 다 있으면은 실제 뭐 V, B, Q,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놈 자체가 직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를 우리는 구심력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원심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놈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따로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 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R분의 mv 제곱력. 즉 지금 요구하는 문제는 구심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원운동의 조건 자체는 구심력이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더라, 즉 원심력과 같으면 되더라. 그러면 지금 문제는 딱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지문에 보시면 각속도, 즉 오메가 값이 주어져 있고 반경 R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질량, 저는 편의상 m이라 쓰겠습니다. 이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는 일단은 요 놈이 하나 더 있죠. 속도. 근데 속도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곱하기 R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R분의 M 오메가 R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 M 오메가 제곱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만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속도, 이놈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디안 퍼 세커가 됩니다. 그럼 간단히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세커니까 시간요, 분자는 라디안이니까 우리가 2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위아래로 반경 r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파이 r은 뭐가 될까요? 하나의 원에 대한 길이가 되겠죠. 우리가 원주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 놈이 2파이 r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r이 반경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을 묶어서 그냥 l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얘를 묶어 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얘는 원의 둘레예요.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터죠. 얘는 시간입니다. 세컨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터 퍼 세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으니까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미터 퍼 세컨. 그럼 분모는 R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얘를 이항을 합시다. 이항을 하니까 V는 오메가 R이 되더라.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제가 조금 많이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자,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심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심력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원심력과
같이 쓰면은 일단 원운동 기준으로 쓸 수가 있더라. 근데 이때 원심력 수식 자체가 실제 요 수식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m 오메가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요놈 그대로 쓰겠습니다. 9.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그 다음으로 각속도 2 곱하기 10에 16승의 제곱. 끝으로 반경. 그래서 이놈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쑥 집어이으니까 이 계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1.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을 딱 뱉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코일을 지나는 전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 그리고 최대 크기를 3배로 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답은 바로 6배 되겠죠? 그쵸? 자, 일단은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이는 4.44 F 파이 N 요 수식 관계를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전력 주어져 있겠다. 특히나 코일이죠. 그리고 자속이 있겠다. 주파수 있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코일에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전자유도 법칙이 작용하면서 기전력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 파이에다가 우리가 순식값 표현 얘를 넣어 가지고 시료값으로 표현하면은 그 값이 요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주파수, 자속 어떻게 조진 다음에 기전력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기전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순히 이는 4.44F 파이 N 요거 떠올리셔서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는 2배가 되었습니다. 즉, 이 주파수 자체가 2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파수는 이렇게 2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최대 크기는 3배가 되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되겠습니까? 6배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평면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요하는 일을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거요. 자, 일단은 간단히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접지도체가 있다, 혹은 무한평면도체 인근에 전하가 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상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한평면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 다르게 말하면 무한평면도체 인근에 점차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친구는 영상법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실상 이 두 개에 대한 문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지도체가 나와 있거나 뭐 대표적인 게 접지도체 9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이런 언급이 있다면 바로 영상법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들어갈게요. 힘에다가 어떤 것을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영상법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힘은요, 영상법으로 해석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우리는 영상력이라 부릅니다. 이 영상력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유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6 파이 이엡실론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 영상력을요, 우리는 진전하와 영상전하 간의 쿨롱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약간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뭐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무한평면도체가 있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R미터 거리에 실제 존재하는 전하 플러스 Q가 있답니다. 얘를 우리가 진전하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무한평면도체 인근에다가 이런 진전하가 있게 되면은, 자, 무한평면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리에 반대의 극성의 전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전하를 우리가 거울에 비친 형태의 전하와 같더라 라고 해서 영상 전하라고 부르죠. 혹은 다르게는 유도된 전하, 유도 전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상 전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영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 수식 그대로 박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틀은 4파 입실론 거리 일단 지금 R이라고 놓겠습니다.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상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F-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일단 전체 거리는 몇 배가 된 거랑 같다? 아, 2배가 된 거랑 같다. 자, 그 다음에 Q1 자리에는 그냥 플러스 Q를 쓸 거고요. Q2 자리에는 요 영상전화 마이너스 Q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16파이 에프실론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출문제 하나를 좀 체크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상 이 영상력은요, 어쨌든 무조건 마이너스 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부는 뭘 의미합니까? 아, 서로 간에 당기더라, 흡입력이더라, 이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진전화와 영상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은 해놓고 무조건 흡입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걸 고르는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좀 많이 돌아왔는데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이 내용이죠. 그럼 여기다가 거리, 즉 우리가 R만 곱해주면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하게 되면 R 한 개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R을 곱했기 때문에 이거 나가리,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1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을 한 만큼 이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일의 크기를 물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그냥 끝이더라.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보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있다 라고 친다면은 정확하게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놈이 보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R을 가지고 R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D라고 돼 있죠. 그럼 간단하게 이 R 대신에 D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혹시나 아니 여기 R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답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요거 한번 정정을 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도전율이 요렇게럼 되어 있고요. 비유전율이 8, 비투자율이 1인 매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주파수가 1.6MHz일 때 전파 상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1.5회였나요? 어쨌든 앞에 한번 업로드했던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볼 부분은 이 전파 상수입니다. 이 전파 상수는 간단하게 쓰면은 알파 더하기 j,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알파는 감쇄 정수 아닙니까? 베타는 이상 정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 친구입니다. 도전율. 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0.25에다가 피코예요. 피코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이 값 자체가 거의 무슨 값과 같을 것이다? 0이랑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 조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매질 자체는 도전율이 0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다르게 말하면 완전 유전체구나. 즉 순수 C 성질을 갖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완전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있는 친구입니까? 없는 친구입니까? 그 쟤들은 실제 손실이 없는 친구입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뭐 제가 일단 C라고 적었는데, 이 C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C라고 하는 것은 뭐 전력의 손실 없이 소모 없이 그냥 축적과 방전만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쵸? 즉 형태만 바꾼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손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걸 토대로 무손실 조건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 감쇄 정수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이 전파 상수는 얘가 0이니까
단순히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치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타 위상정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루트 LC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LC라고 하는 것은 뮤 입실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다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주어진 거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메가 각 주파수는 우리가 2파이 F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주파수 1.6 메가 그 다음에 루트. 자, 저는 뭐 이렇게 쓸게요. 이를 우리가 좀 더 쪼개면 뮤 S, 뮤 제로 그리고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쨌든 B 투자율은 1이기 때문에 얘만 쓰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 다음으로 B 투자율, B 유전율 8 그리고 진공 중에 이 값을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시면은 그 계산기에서는 이런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대지면에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높이 h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를 딱 만났는데 우와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야, 이거 뭘 골라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딱 이렇게만 챙겨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보통 대개 이 선전화가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성을 묻는다. 그때는 이 선전화는 대부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 나오면 거리, 즉 미터 단위를 갖는 친구에 있어서 반비례하더라. 끝.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먼저 안내를 드린 것은 간단히 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길이 성분의 반비례하더라. 뭐 이렇게 챙기셔도 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대지면에 높이 hm로 평행에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있대요. 자, 근데 우리는요. 이 대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한평면 도체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언급을 했던 대지면 인근에 전화가 있는 거랑 같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즉, 이 문제는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영상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대지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플러스 람다의 선 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높이를 h로 잡을게요. 이놈과 똑같이.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반대편에 영상 전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영상법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이때 이 거리도 h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람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선 전하에 의한 영상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 선 전하 같은 경우에는 F는 QE 수식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막바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선 전하의 단위 자체는 쿨롱 퍼 미터죠.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쿨롱 퍼 미터의 단위를 가는 선전화 기준으로 이 힘을 나타내게 되면 이 힘의 단위는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럼 그때 그 표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야 할 이 전개 관계식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전화가 형성하는 전개 수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람다와 뒤에 있는 람다를 이렇게 구분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람다1을 우리가 진전화 기준, 즉 이 플러스 람다 기준으로 람다2를 영상전화, 즉 이 마이너스 람다 기준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리값, 실상 이 둘의 사이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놈의 h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h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상 이놈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 관계를 보면 최종적으로 이 선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요,
높이 h와 반비례하더라. 이걸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답은 3번이 되죠. 근데 실상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이런 수식 관계를 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선 나오면 어떻게 보면 편할까? 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갖고 하면 좀 편하겠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인접, 영구, 자기 쌍자가 크기는 같으나 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된 자성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경우는 뭐 1회차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요 놈을 우리는 반강 자성체라 부릅니다. 자, 일단은 뭐 참고 삼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첫 번째는 강자성체. 요 놈에 있어서 자기 쌍극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자기 쌍극자가 배열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그룹 하나하나를 우리가 작은 자발성 영역, 다르게 자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 이 관련도 문제에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작은 자발성 영역인 이 자구 혹은 마그네틱 도메인을 갖는 자성체를 골라라. 그때 답이 강자성체가 되더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번째 일단은 이렇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 하나 조금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제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접한 영구 자기 쌍극자의 크기는 같은데 얘들이 반대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 얘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강자성체에 있어서 일부가 반대로 되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반강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놈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더라. 즉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게 큰 거랑 반대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 얘를 우리는 페리 자성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상자성체. 실상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막 중구난방으로 지 가고 싶은 대로 향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반자성체. 자, 실제 이 반자성체는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런 배열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반자성체 의미 자체는 우리가 외부에 어떤 자괴를 가했을 때 그 가해진 자괴와 반대의 극성을 띠더라. 이게 반자성체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운동이 변하여 반발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2번 반강자성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게 있더라 참고적으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에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답니다. 도면 단면에 고르게 퍼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 흘러 나올 때 이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괴에 대하여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 실질적으로 이 관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야, 따 이거 뭐고? 이 뭐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어요. 이 문제가 나온다. 그쵸? 그럼 일단은 이 전체 외부를 제외하고 즉 여기 이 도체로 구성된 이 안쪽을 봤을 때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끝. 뭐 이런 식으로만 솔직히 뭐 갖고 가시더라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참고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상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어렵게 갖고 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무한정 직선 도선에 있어서 외부 자기의 세기 떠올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뭐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L분의 NI. 그쵸? 자, 이거 자체가 이 암페어의 주의적 공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서 나온 게 이 수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표현한 이 L은 뭡니까? 자로의 길이죠. 길이. 근데 이처럼 뭐 외부, 중심으로부터 외부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파이 R분의 NI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도체 개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짜발이로 한 개로 취급을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류값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이항을 하면은 이 파이 R H는 전체 전류의 대수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 요 관계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딱 만든다면은 이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비교적 원활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토대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외부 공간의 자개는 0이래요. 그럼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간은 일단 보시면 R이 C값보다 크대요.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이 C라고 하는 것은 외부 도체에 있어서 외측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일단 지금 묻는 공간은 이 바깥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놈을 전체 하나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활용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파이 RH 놓고요. 그럼 이 공간에 작용하는 전체 전류의 합은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내측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외부 도체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편의상 이 외부 도체 흐르는 전류를 I요. 그리고 외부 도체에 흐르는 것은 내부 도체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에 들어갈 전체 전류의 대수 합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내부 도체 I가 흘러요. 외부 도체는 마이너스 I가 흘러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외부의 자개는요. 이 파이 R을 넘기더라도 분자값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도체 내에 즉 이 A값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자기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기로 이런 것도 배웁니다. 어떤 도체 단면에 있어서 고르게 퍼진, 즉 균일한 전류가 흐른다. 그럼 그때 이 도체 내부에 작용하는 자개는 이 파이 기준 반지름 제곱분의 거리 i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만약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요 내부는 그래 거리에 비례하는 건 맞지, 이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상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 내부 도체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다시 보면 기준 위치는요 A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요까지가 R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A가 모든 공간을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원을 만들 겁니다. 이와 똑같이 이 길이의 R이 모든 방향에 있어서 고려가 된다면 이렇게 반지름이 R인 하나의 원으로도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지금 이 전류가 작용하는 영역은 딱 이만큼만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개도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건데 그 자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걸 토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이 파이 RH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작용하는 전체 전류 값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때 이 전류값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에 있어서 어떤 전선의 단면이 있을 때 이 단면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전류도 많이 흐를 거예요. 근데 단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류가 흐른 단면이 이 파란 영역으로 작아요.
기준 도체에 있어서 이만큼으로 작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전류와 비례하구나 이런 관계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준 면적은 파이 그리고 반지름 제곱이죠. A 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야. 그쵸? 그러면 이 비율 자체가 전류가 작용하는 영역 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체의 도체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값을 곱해준다면 이 값 자체가 이 내부에 흐르는 전류 B가 될 겁니다. 전류 값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얘들 약분하게 되면 여기다가 A 제곱분의 R 제곱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자개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때 자개는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자개는 거리에 비례하더라. 그럼 얘는 맞는 말이더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 조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이 도체 단면을 새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 거리는 일단 B보다 크고 C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까지가 R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은 이까지의 공간에 있어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생기는 자개값을 해석을 하려면 이도 똑같습니다. 얘를 그대로 들고 올 거예요. 이 파이 R H는 전류의 대수 합력. 그렇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이까지의 영역을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R까지 작용하는 영역을 한번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전체 전류는요. 일단 내부 도체는 모든 전류가 다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외부 도체에 있어서는 모든 전류가 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만큼 영역에 대한 전류만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단 전류의 전체 대수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이런 걸 잡았습니다. 이 내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I요. 그럼 외부는 마이너스 I요. 그럼 일단은 이 내부는 I 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그쵸? 그럼 더하기. 이제는 이 겉에 외부 도체에서 작용하는 전류값을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이 2번을 해석했을 때와 똑같이 보면 이 외부 도체의 전류는 모든 면적에서 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한 전류 값을 산출해서 여기 넣어야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기준이 되는 전류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여기서 좀 체크를 하면 이 외부 도체, 이 단면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기준 면적,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반지름 C로 하는 전체 이 원의 면적에다가 B로 하는 원의 면적을 빼버리면 이 전류가 작용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원의 단면적은 파이 그리고 반지름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쵸? 앞에 했던 개념, 즉 C를 기준으로 한 면적에다가 B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빼는 요령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적, 얘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빼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딱 이 부분에 대한 면적값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갈 것은 실상 지금 흐르고 있는 즉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면적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을 기준으로 한 원의 면적에다가 B를 기준으로 한 원의 면적을 빼면은 이 부분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전체 전류를 곱해 준다면 실제 지금 이렇게 빨갛게 체크된 부분에 전류값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부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더라.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파이 C 제곱 마이너스 파이 B 제곱 분의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파이 B 제곱 I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다시 자개 기준으로 수식을 이항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보면 이 R의 변화에 따라서 이 R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지만 실제 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R은 요 놈의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왜? 전체적인 함수에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요놈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이 아래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 자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거리에 반비례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더라. 얘는 틀렸더라. 자,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된 영역 같은 경우에는 A와 B 사이, 예를 들어 뭐 R이 요까지 있다, 이런 기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기준으로 제가 그냥 여기다가 원을 하나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있어서 작용하는 자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여기 좀 살짝 지워졌는데 다 있으면 2파이 r h는 전류의 대속과 같아요. 요걸 토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h에 대해서 표현할 건데, 그럼 어쨌든 이 공간 내에서 작용하는 전체 전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간 내에서는 그냥 내도체에 흐르는 전류 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i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2파이 r을 넘기게 되면 단순히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렇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얘는 뭐 요 수식과 같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즉 이 범주 내에서는 자개가 거리에 반비를 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보기 하나하나를 싹 다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일일이 해석하기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나왔다. 그건 뭐다? 외부를 제외한 전체 이 도체 단면에 있어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요놈이 답이 되더라. 일단 이렇게 뭐 간단히만 체크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